안녕하세요. 수아시아년 병인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. 오늘 주제는 족저 근막염입니다.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. 평상시에는 걸음을 잘 걷다가 이 증상이 생기면은 통증이 생겨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. 근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풍이 있죠. 이거가 좀 틀려요. 통풍은 관절 마디마디가 붓고 아픈 건데 이것은 관절이 붓지는 않는데 발바닥이 아파서 발을 딛지를 못하는 거예요. 보통 발바닥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세게 밟아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조직이라서 뭐 살이나 이 뼈가 맞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. 오죽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신발 없이 사는 분들은 어때요? 발바닥이 신발이잖아요. 그만큼 강한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일을 좀 많이 했다거나 또는 많이 걸었다거나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었다거나 또는 높은 데서 강하게 뛰어내려서 발바닥에 큰 충격이 있었다거나 이런 어떤 원인이 생기는 경우에 발바닥에 근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발바닥 족저 근막염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요, 그 발바닥 근막에만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아킬레스건이나 또는 허리 또는 이 앞에는 장요근 이런 근육들 또 무릎 이런 이 상부에 있는 관절이 안 좋았을 때도 그 영향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발바닥 근막염만 치료했을 때 치료가 안 된다면 허리나 무릎, 이 다리 근육 상태를 확인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제가 그래서 허리나 이 골반이 좋지 않을 때, 이 근막염이 같이 왔을 때, 이때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족저 근막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코브라 자세입니다. 지금 그림같이 똑바로 엎드려 계시잖아요.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주세요. 그리고 양팔을, 양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려서 바닥을 대시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쭉 펴보세요. 네,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. 이 상태에서 턱을 위로 올리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고요. 네, 이렇게 숨을 쉬면서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버티시는 거예요. 그 후에는 다시 원자세로 복귀. 좋습니다. 이런 운동을 한 번 할 때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운동법입니다. 첫 번째 코브라 운동법에서 이 허리를 젖혔으니까 이제는 젖힌 허리를 좀 굽혀줘야겠죠. 그래서 이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펴고 허리를 쭉 굽히면서 양손으로 발가락 끝을 잡으세요. 이 상태에서 발가락 끝을 꼭 잡고 팔로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. 당겨주시면 아킬레스건이 쭉 늘어나겠죠. 그리고 아까 젖혔던 허리가 굽혀지면서 허리에 신전 운동이 될 것입니다. 네, 펴주세요. 이 동작을 한 번에 5초에서 10초 정도 그리고 이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게 되면 이 아킬레스건이 풀어지면서 이 족저 근막염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운동법 잘 보셨나요?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족저 근막염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족저 근막염이 언제 많이 생기냐면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해서 많이 생기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 급속한 체중 증가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었는데 발바닥이 아프다면 뭘 먼저 하겠어요? 살 먼저 빼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거 염증 질환이잖아요. 염증 질환의 특성상 술이나 기름진 음식, 과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염증은요. 가만 두면은 통증이 없는데 갑자기 움직이면 굉장히 아파져요. 그러다가 조금 더 움직이면 통증이 가라앉거든요. 그래서 이 족저 근막염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움직일 때 있죠. 첫발 디딜 때 이때가 가장 괴로워요. 이럴 때는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딱딱한 신발이나 또는 이렇게 하이힐 있죠. 이런 거 신으시면 안 돼요. 발이 편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밑창이 좀 두껍고 이런 신발을 신어서 항상 발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
중요합니다. 그리고 통증 발생 초기에는요, 조금 찬찜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만성적으로 빠진 경우에는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? 예, 첫 번째는 한약으로 치료합니다. 왜냐?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면역이 떨어진 것인데 면역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병인이기 때문에 과로하거나 많이 서 있거나 오래 걷거나 해서 발생했다면 노곤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요. 또 떨어졌거나 큰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통증이 생겼다면은 어혈로 치료를 하고 그 외에 혈허, 음허 이런 병인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잘 낫지 않는 이 근막염도 치료가 잘 됩니다. 그리고 침뜸 치료가 좋아요. 그 중에서 뜸 치료가 매우 좋은데 이 염증을 제거하는 데는 뜸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. 특히 저희 소아시에서 하는 병이 면역 뜸을 뜨게 되면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빨리 치료가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통증 매선법도 같이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예, 제가 오늘은 이 발바닥 근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